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또 기다리는 시간이죠. 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모시고 대국민 앞담화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지난 한 주 상당히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희 대표님 또 경청 시즌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또 저는 또 보고 드릴 게 있으면은 워낙 바쁘시니까 당대표실 앞에서 이렇게 일명 우리가 죽순이라고 합니다. 앞에 대기실에 앉아서 일하다가 논평 쓰다가 달려가서 보고하고 이렇게 좀 당 내에서 일을 좀 하고 있다가 이틀 전에 갑자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제가 좀 그 부분을 열심히 좀 하고 있었어요. 뭐죠 이게? 고기입니다. 고기. 소고기 아니고 돼지고기 환단고기? 아니고 네, 환단고기. 예. 그래서 환단고기 오늘 좀 재미있는 소식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환단고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할까요? 그런데 궁금한 게 조금 있으시다고 네네. 말씀을 하셔서 네네, 그렇습니다. 저기 어저께 발표한? 예. 네. 어저께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이 발표했던 그 수사 결과를 보고 혹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 좀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파견 인력만 해도 500명이 넘었던 초특급 대형 메머드급 특검이었는데 지금까지 쓴 예산만 해도 5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소를 쭉 이어간다. 공소 유지를 한다는 거죠. 공소 유지를 쭉 하게 되면은 거의 700~800억 많게는 1000억까지도 우리의 세금을 쓰게 되는 이런 특검이 되는데 문제는 어저께 발표한 내용 중에 혹시 우리가 12.3 계엄 이후에 1월 달에 검찰이 기소했던 그 내용에서 혹시 더 새로운 소식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발견하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 있었습니다. 여사가 너 때문에 다 망했다고 화냈다. 요거 한 줄 말고는 거의 다 동일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왜 했나? 그리고 이걸 또 2차 특검 한다? 저도 직전에 이제 한민의 뉴스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제 다음 페이즈로 단계로 넘어갈 때는 무엇을 갖고 넘어지냐? 왜 불필요하게 북한한테 들이대가지고 이거 이적죄 관련된 걸로 이제 2차 특검을 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북한에서는 오물풍선 5,000개 우리한테 날려도 괜찮고 우리는 그들이 드론을 열수십 번 날릴 동안 심지어 확인되지 않은 드론 숫자까지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보내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소관이지 왜 우리가 그 군사 기밀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지금 현재 2차 특검 절대 안 되고 통일교 특검이나 빨리 받아라.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하나만 더 말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러시죠. 네, 어제 제 마음대로 진행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와 마음대로 함께하는 진행해주세요. 코너니까. 네, 어제 중앙일보 기사에 당원이 이제 96만 명으로 늘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문화일보에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면서 이 당협에 좀 확인을 하나 해봤는데 당원 가입을 디지털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 이렇게 수기로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진짜 많거든요.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한 당협은 이 수기로 해서 중앙당에다가 인계를 했는데 아직 600장이 처리가 안 됐다. 네. 그리고 지금 당직자분께서 이거 지금 수기로 들어온 거 입력해야 되는 게 한 5만 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일일이 다 타이핑해서 넣는 작업이거든요. 수기로 들어온 거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100만 넘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가 5만여 장이 아직 처리가 안 된 거다? 그렇게 그럼 96만 추정된다. 더하기만 하면 101만인데?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완료가 되면은 100만 당원이 정말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던 일이죠? 지금 확 늘어난 게? 그게 대표 취임 이후죠.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네네.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4달? 네, 4달 정도? 4달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초반에 당대표 취임 이후에 쭉 받은 거가 96만까지 올라갔고 요 최근에 아직 처리 안 된 게 그 정도가 쌓여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00만 당원 얘기한 거가 말하자면 이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죠? 예, 이루어질 확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그리고 그 새로 가입한 당원들이 당비를 3개월 이상 내면 정식으로 투표권이 생기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정말 좋은 소식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뭐랄까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좀 야단도 맞고 그런 편인데 그거는 좋은 소식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제 사실 저희가 최고위에서
바로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 네. 제가 또 하면은 상당히 우리 대 기자님께서 어디까지 김 대변인이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하고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어제 최고위에서 사실 그 양향자 최고위원 그리고 또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 팩트를 가지고 충돌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어떤 방식의 여조가 더 신뢰도가 높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저도 짧은 식견이지만 이것은 뭐 대 기자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면접 방식 그리고 ARS 그렇죠. 방식. 네. 네, 그래서 뭐 중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람들의 여론을 듣는 데에는 뭐 면접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지지층의 어느 정도의 결집도를 보여주느냐는 또 ARS 방식이다. 이렇게들 그렇습니다. 많이 해석을 예,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ARS 방식이 저희가 좀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표가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과제로 제시를 한 것이 당내 결속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저께 또 이 당원이 100만 당원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전망의 기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당은 매력이 있어야 되고 이 정당이 무엇인지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완비가 되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확장, 근데 확장이라는 게 그냥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힘있고 그리고 명확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대안을 잘 제시하는 야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력을 뿜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새해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이제 당동혁 대표가 최근에 계속 얘기해왔던 굳히고 뻗기. 네. 그래서 굳히는 작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전해 주셨고요. 계속 좋은 소식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고기 논쟁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이제 고기를 좀 썰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이게 환단고기, 뭐 제가 허민의 뉴스쇼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박지양 동부화재단 이사장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업무보고, 공개적인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이제 뭐 논쟁 아닌 논쟁이죠. 환단고기 문제. 뭐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뭐 어떤 말씀을 좀 주시고 싶은지. 네, 많은 분들께서 이 환단고기 그 발언 이후에 여러 해석들을 이제 뭐 뉴미디어나 뉴스로 보시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저도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허민의 뉴스쇼에서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자면 이 정치 권력이 역사학계의 바른 소리를 한 그 부분을 이틀막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 환단고기가 또 다른 역사적 주장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정통사학, 그러니까 사실과 그 다음에 허구의 싸움입니다. 네, 그거는 뭐 제1설, 제2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역사학과 유사 역사학이 함께 공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상당히 학계 입장에서는 이 존재 자체를 존재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좀 잘 다루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준비된 게 있을까요? 네, 직접 보시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이 박지양 이사장 입장에서는 두려운 순간이었을지 좀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해당 부분만 좀 같이 보고 오실까요? 그렇게 하시죠. 네.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일단은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사료가 물리적 증거를 말하는 건지 역사적 문헌에 있는 게를 증거라고 하는 건지는 논쟁거리죠. 기본적으로는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사실 한때 소위 제야사학자들하고 협력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결과 좋지 않아서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약간 그랬습니다. 우리 원장님 언제부터 원장하고 계세요? 저는 23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부터? 네. 화해가 안 되는 모양이죠? 저희도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의 근본적인 입장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박지양 이사장과의 대화, 아닌 대화 같은 뭐 대화인 듯한 대화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드시나요? 우선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시면서 상당히 공포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지난 그 인천공항공사 그 사장과의 대화에서도 그랬고, 또 우리가 강원도에 가셨을 때도 그 강릉시장 그리고 또 김진태 지사를 또 노룩 수준으로 아예 무시하고 가셨던, 그렇습니다. 또 질책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이 이 야당,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을 했던, 네, 간택이 되었던 그렇게 일을 했던 공무원들한테는 좀 더 가혹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보면은 뭔가 또 뜻이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발언 중에 진짜 위험한 게 한 3-4가지 정도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요.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여러분, 이 발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언? 예, 뭐 이재명 대통령 뇌피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증거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역사적 사실이 됩니까? 그리고 기존의 역사학이 있으면은 새로이 뭔가 제기를 하는 입장, 즉 유사 역사 학계에서 이 팩트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건 이들의 의무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우기니까 이 환단 고기를 인정해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역사학에서 실증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정을 해버리면, 이건 나중에 이 국제사회에서도 좀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은, 일본은 우리 땅이다, 뭐 이렇게. 일본노 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 땅이야? 우린 증거 있어? 그랬는데, 증거? 우리도 증거 있어. 니네 증거 내봐. 우리가 우기니까 우리 거야.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비판해버리면은 일본 문제도 우리가 뭐 여기에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그래서 이건 솔직히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 판타지 소설이지 환단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1979년에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이 세상에 딱 나옵니다. 근데 이 책을 출판한 사람이 이게 원래는 1911년에 기록이 된 건데 이걸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 출판을 했다. 네. 근데 문제는 1911년에 썼다고 하는 책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1970년대에 나온 이런 표현들을 그냥 그 책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 책은요? 위서가 되는 위서가 거죠. 되는 거죠. 근데 네. 그 안에 있는 이 환단곡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고조선 이전의 우리나라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그 다음에 뭐 유라시아, 뭐 시베리아, 뭐 you name it. 그냥 우리 다 갖고 있다. 우리 다 한국 거다. 지금 여기 지도까지 보여주시네요. 보시면 와우, 환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시초인데, 환인의 이것이 나라죠, 한국. 네네. 그래서 환국도 아니고 이제는 한국으로 이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이 환국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관이에요. 근데 이미 이것을 증명이라도 해야 하는 게 지금 이 환단곡이 책 하나인데, 이게 위서로 판명이 됐으면 나머지도 당연히 다 사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갖고 나와서 논쟁을 붙이는 게 무슨 의도일까라는 네.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훌륭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이게 문헌이 아니에요? 라고 또 되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물리적 증거와 문헌이 둘 다 중요한데 그럼 얘는 문헌이 아니에요? 네, 문헌이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어떻게 이 국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이 사료에 대해서 이 신빙성 검사를 하지 않고 일부 지식인들의 입장만 듣고 그분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이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박지양 이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야사학자들하고도 우리가 이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좀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사이가 좀 이렇게 원만하지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좀 잘 지내보지 이거를 왜 협력이 잘 안 되냐라고, 마치 이 사학계가, 기존의 우리 역사학계가 너무 독선적이어서 이 재야의 사학자들을 껴주지 않는다, 뭔가 왕따시킨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입이랑 어떻게 일을 해요? 그렇습니다. 가짜책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게 사실이에요 우기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 동북아 역사 재단이라고 하는 일을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합니까? 왜 같이 협업을 해보려고 했냐면, 그것도 상당히 웃긴데 2016년쯤이었나요? 동북아 역사지도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일본에서는 일본 역사관을 세계적으로 막 이제 위세를 떨치려고 하고,
중국은 또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또 동북아 역사에 대해서 주창을 하니까 동북아 공정으로 이어졌죠. 그렇죠. 동북 공정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우리의 진짜 역사관을 만들어서 이걸 디지털화해서 우리의 역사를 공고히 지켜야 한다. 네. 이런 신념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게 디지털화된 지도예요. 몇 년도에 우리나라의 땅이 어땠고 그때 뭐 독도가 어디 있었고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도 문제라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동북아 역사 지도예요. 근데 이거를 좀 이따 그 이름이 나오겠지만 이 이덕일 소장 이 사람이 지도에 왜 독도를 뺐냐면서 막 공격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일부 언론들이 뭐 경향 그다음에 한겨레 등등 그 언론사에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팩트 체크 안 하고요. 실제로 어땠냐? 지도에 독도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축적의 문제였습니다. 네. 넓은 지역을 담으면은 독도가 너무 조그마니까 안 기술적으로 보이죠. 표기가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거 해가지고 독도를 일부러 뺐다. 이것은 식민사관이다라고 하면서 동북아 역사재단과 동북아 역사 지도 자체를 다 회방을 놔버려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예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지금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한 거고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때를 쓴 거죠. 때를 쓰니까 그러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알겠다. 그럼 우리가 용역 줄 테니까 만들어 와라 했는데 그게 너무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못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이 역사학계가 너무 독선적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몰아세운 그런 장면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근데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사실 교육부에 있을 때 저희 청년보좌역이 서울대 역사학과 나와서 우리들한테 식사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아주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환단고기 사건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박지향 이사장님이 이 분야를 비롯해서 역사학계에서 너무나 아주 저명한 그런 분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분이 당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좀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소위 뭐 제야사학자 혹은 일부 그 민족주의 정신에 충실해 있는 뭐 역사 연구가들 또는 이제 이 좌파 사학자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의 편향된 의식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사초라든가 여러 가지 고대의 엄밀한 문헌 검증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제 의견과 해석을 앞세워서 꽤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서로 판정이 났는데 마치 역사적 문헌과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주변부 담론을 중앙 의제로 끌고 와서 그걸 가지고 아까운 공개 TV 그 업무 보고 시간 때 이런 주제로 시간을 낭비한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네. 그것이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뭐 역사 인식은 뭐 나름대로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인식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듯이 하면 이것이 좀 발전하고 커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마지막 네. 부분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은 뭐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팩트를 보는데 개인의 이 사견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역사까지 이념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문제로 지금 치환을 한 건데 이거는 입장 차이가 아니고요. 이 환단고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한테 일종의 뭐 국뽕처럼 주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해석이 돼서 너무 네.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국뽕이죠, 국뽕. 네네 네. 그 지도 보세요. 그냥 와우예요. 웅장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뭐 K컬처, K푸드, K팝, K웨이브 모든 것에 또 국정 철학의 뭐 K이니셔티브 모든 게 다 K잖아요. 이제는 K 고대 역사관 이렇게 해서 뭔가 K자로 시작하는 무언가를 또 꺼낼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역사까지도 이제는 이념 문제, 정치 논리로 정치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재미있는 게 떠올랐는데 진시황 하면 네. 혹시 생각나시는 게 분석행위? 맞아요. 네. 그게 뭐 문서는 불에 태우고 네. 그 다음에 바른 소리 하는 이 학자들은 땅에 묻어버리는 분석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게 야 현대판 분석행위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야당 대표 시절 때부터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조금 그 정설에 맞지 않는 해석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박지향 이사장과의 동북아 이제 환단고기 논쟁 그리고 또
4.3 사건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어져 왔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개인의 역사관을 이게 전체 국가의 역사관으로 대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듣고. 네.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박지양 이사장에게 환단 고기를 꺼내면서 질책하듯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게 저격 아닐까요? 저격을 한다면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지방선거? 일종의 찍어내기일 수도 있겠다. 그렇겠죠.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찍어내면 그 자리에 누구를 넣고 싶은 어떤 의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건 의심입니다. 떠오르는 팩트가 사람이 아니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저자? 예, 그렇죠. 이덕일 소장인데 예전에 이덕일 소장이 고려대에 그 김현구 교수가 임나 일본부서를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걸 믿는다. 식민사관 역사학자다라고 맹공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재판이 있었고 그 결과가 1심에선 유죄가 나오고 이제 최종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그 무죄 사건을 직접 다루면서 언급하면서 이재명 당시 아마 성남시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축하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있어요. 네, 인연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이 만약에 동북아 역사 재단이 이사장으로 온다? 그러면 상당히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훈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대국민 앞담화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